1월에 모든 ETF 신청이 거절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이 한 번에 마이너스 10% 급락했다. 거절 찌라시에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거절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시죠? 과연 실망 심리로 이렇게 하락한 걸까? 전 아니라 봅니다. ETF 거절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급락했죠. 얼핏 보면 ETF 거절 찌라시로 인한 걱정 심리가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근 있었던 몇 가지 수상한 움직임은 다른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되었습니다. 약 1000억 원대의 입금은 보통 연중 꾸준히 일어나는 채굴자들의 입금 물량입니다. 채굴업체들은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입금을 합니다. 최근 2년간 긴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심각한 적자와 파산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족족, 특히 25K에서 31K대에서 채굴자들의 입금량이 많아졌고 매도도 나왔던 것을 기사나 온체인 데이터로 알 수 있었죠. 유사한 비트코인 거래소 입금 움직임이 12월 말부터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서 저도 카톡방에도 계속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더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90% 이상으로 점쳐지는 이때 갑자기 전부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한 기사는 누가 낸 것일까? 바로 매트릭스 포트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곳이라 궁금해서 뭐 하는 데인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낯익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지한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었네요. 우지한? 누구죠? 비트코인 고인물 분들은 아시죠? 바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메인의 사장입니다. 아, 쎄하죠. 실제로 매트릭스 포트에는 비트메인 출신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상 매트릭스 포트는 비트메인과 같은 편인 업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비트메인이 직접 기사를 쓰진 않을 테니 기사도 써주고 채굴한 코인으로 대출 사업도 하는 업체였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이곳이 과거에 어떤 기사를 냈었는지 추가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기사가 뜨더군요. 이 업체는 불과 12월 말부터 며칠 전까지만 해도 1월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간다고 강력히 예상한다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뭐죠? 며칠 사이에 논조가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수상한 움직임을 토대로 지금부턴 저의 뇌피셜 추측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 비트메인 등 채굴업체들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적자와 파산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최근 상승장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매도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2.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오르던 12월 말 비트메인은 매트릭스 포트를 통해 1월에 5만 달러를 갈 것이라는 포모성 기사를 내며 개미들이 매수에 달라붙게끔 유도하였습니다. 3. 그러면서 뒤로는 꾸준히 거래소에 채굴한 비트코인들을 입금했습니다. 4. 그저께 실제로 가격이 올랐고 비트코인 ETF 통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매트릭스 포트는 갑자기 퍼드를 유발하는 비트코인 ETF 전부 거절 예상 찌라시를 냅니다. 5. 찌라시를 핑계로 비트메인 등 채굴업체들은 입금했던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며 차익 실현했습니다. 채굴업체들이 실제로 매도를 했는지는 곧 온체인 데이터상 기사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애초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급락이 나오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하락이 단순히 기사로 인한 두려움에 개인들이 매도하며 벌어진 하락이 아니라 채굴업자들이 의도적으로 기사를 통해 매도 명분을 만들고 매도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롱 물량을 의도적으로 한번 크게 털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하락으로 짧은 시간에 5천억 원가량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천억이 한 시간에 청산되는 것은 꽤나 큰 규모의 청산입니다. 이로써 롱 물량은 많이 털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급락 이유에 대한 추측이었고,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린 관점과 매매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1시간 봉상 이 부분이 리딩 다이아고널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1파, 2파, 3파 하고 4파 조정 뒤에 한 번 더 고점 갱신하며 5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조정이 한 번 올 거다. 그랬을 때 1파 저점인 41.3K를 손절로 잡겠다였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5파를 만들러 가지 않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럼 뭐죠? 애초에 이 상승이 임펄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거죠. 손절 기준을 잡았던 논리가 이 상승이 임펄스였으면 41.3K를 깨지 않을 테니 41.3K가 손절이다 였는데 임펄스가 아니야? 그럼 41.3K 손절의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임펄스가 아니면 결국 여기서부터 이어지던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 안 끝났다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 40.2K 저점을 기준으로 거길 깨지 않는 플랫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이다. 또는 40.2K를 깨면서 내려가는 불규칙 익스펜딩 플랫 조정이다. 겠죠. 그럼 관점이 이러할 때 매매의 선택지는 40.2K를 깨지 않는 한 플랫 조정하고 다시 고점 깨러 갈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40.2K를 손절로 잡고 밑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홀딩하며 롱관점 유지한다. 40.2K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40.2K에서 하고 관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8K가 한 번 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40.2K 밑으로 내려갔는데 38K는 지켜준다? 아, 그러면 아직은 57K까지 쭉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구나 라고 볼 거고, 와 38K까지 뚫려? 그러면 조정이 기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더 길어지겠다 생각을 하면서 서브 시나리오로 가고 다시 30K대 밑에서 줄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지난 두어 달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같이 단기 변동성이 커져서 정말 모르겠다 싶으실 땐 다시 중장기 관점으로 돌아와서 크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시장에 특이사항이 있거나 제 관점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